한국에서 4시간 거리,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 필리핀. 빼어난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수도 마닐라를 조금만 벗어나도 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차로 약 1시간 거리, 산속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한 몬탈반입니다. 열악한 현실과 극심한 빈곤 속에서 절망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삶을 쓰레기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숙명.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곳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 바로 주일중 선교사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지도 어느덧 15년. 여기 비만 조금만 오면 이 도로가 거의 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으로도 들어가기 힘든 도로가 돼버립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멈춰섰는데요. 주일중 선교사도 힘을 보태봅니다. 비가 자주 오는 우기에 선교지까지 가기란 쉽지 않은 일.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도 오늘은 쉽게 빠져나왔는데 어떨 때는 제가 차를 타고 갈 때 차가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특히 산종마을 갖다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죽을 고비도 느꼈고 그래도 오늘은 여기가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양호합니다. 예.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은 곳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걸음, 주일중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진흙길과의 사투 끝에 쓰레기 마을을 찾았습니다. ilang taong ka na? Dalawa na yun. Dalawa na. Grade 5. 주로 이제 저기 가면 우리가 이제 아직 뭐 보잘것없지만 길거리에서 지금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 기도 제목이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공부방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배움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공부방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 연필과 책을 들어야 할 나이에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삶. 눈만 뜨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요. 하루 동안 쓰레기를 분리해 얻는 수익은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가난과 빈곤이 버거울 뿐입니다. Anim po yung anak ko. Sa hirap ng buhay, konti lang yung kinikita namin sa basura. Nahihirapan na po ako sana po tulungan niyo po kami. Obligasyon na bilang magulang ko po. Pero hindi talaga po sapat eh. Yung kinikita namin sa araw-araw sa mamasura. Hindi po namin nabibigay yung sapat na pagkain.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건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도 이곳을 벗어날 힘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과 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가난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이 가난이 끝없이 대물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삶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닐라 도시의 가장 끝, 산속에 위치한 몬탈반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한 쓰레기와 마닐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이곳에 묻으면서 몬탈반은 죽음의 땅으로 변한 건데요. 거기에 도시의 빈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거대한 빈민촌이 형성됐고
결국 쓰레기 마을이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필리핀의 휴가차, 여기 이제 동기 선교사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몬탈반을 지나가다가 이 쓰레기 마을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근데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그 충격들이 한국 가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사역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목회를 그만두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쓰레기 마을에 발걸음을 새긴 주일중 선교사. 제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한 쓰레기 마을입니다. 어떤 곳보다도 애정과 제 기도와 또 열정을 쏟아부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는데 이게 사실 다 쓰레기 침전수하고 저기 위에 산에 골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골재가 여러 가지 모래라든지 또 흙탕물 다 섞인 물이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더러운 물입니다. 근데 우리 쓰레기 마을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고 여기서 놉니다. 참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부병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인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인데, 우리 쓰레기 마을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정말 아이들 재밌게 노는 놀이터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슬아슬하던 대나무 다리를 걷어내고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철제 다리를 놓자 마을까지 가는 길이 조금은 편안해졌는데요. 빗물에 섞인 마을의 모습은 더욱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가난과 열악한 현실은 아이들에게 훨씬 잔혹한 법. 물에 쓸려온 오물과 뒤섞인 쓰레기는 아이들의 유일한 장난감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에 쉬지 않고 이곳에 걸음을 새기는 주일중 선교사. 그 사이 못 보던 식구가 늘었나 봅니다. Riley po, Sayon, yung name niya po. 사일런. Riley, Sayon. 라일리. Sayon. 사이언. Yun po. 19살의 엄마가 된 루셜 자매. 이곳의 여성들은 가임 연령인 15세 이후가 되면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이 좁은 공간에서 4-5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생이 중요한 신생아에게는 너무나도 열악한 현실. 친정 엄마랑 지금 두 자매가 살고 있고 두 자매가 각각 지금 아기를 낳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자매 아기를 낳은 아기 아빠죠. 아기 아빠들이 다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서 온전히 저 아이를 기르는 것은 우리 두 자매의 몫입니다. 어린 두 자매의 몫입니다. Heavenly Father, 똘롱아니요. 이곳에 심고 꽃피운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 집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이런 시생아가 있는데 안에 돼지나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린 갓난 아기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집들도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Hello, ¿cómo 와우, 말라피스 very big. 와, 마람이. 오, 냄새야. 지금 보면 어미 돼지도 있고 지금 나와서 새끼 돼지가 지금 많이 크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돼지 키우는 이 장소하고 집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지금 냄새도 심하게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돼지가 이제 이제 대변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집 밖으로 흘러나온 상황이어서 굉장히 아마 사람들 어린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죠. 예. 돼지와 함께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곳은 젊은 부부의 집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집이 곧 축사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 일단 제일 급한 건 사실은 먹거리와 깨끗한 물,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한 주거 환경.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여서 이렇게 이분들 이렇게 살아도 다 이 땅 주인에게 월세를 다 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이제 여기를 조금 환경 개선, 집을 좀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집을 좀 지을까라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어줬다가는 이분들이 쫓겨나고 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죠. 뭔가 이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나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선교사 혼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역량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죠. 오랜만에 또 다른 성도의 집을 방문한 주일중 선교사.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모습인데요. This is not food? No, T-shirt, and you put in the laundry. So become good smell. Like downy. 이제 섬유 유연제 같은 그런 걸 지금 만든답니다. 섬유 유연제, 옷 이제 냄새 좋게 하는 거. 예. 삶의 냄새와도 같은 악취 속에서도 향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 실내가 이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을 건데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주일중 선교사가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우리말로 간질병에 걸렸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집이 특별히 더 오는 것은 이 친구가 지금 어린 친구인데 간질병까지 알고 있어서 2중 3중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I prefer only konti. Ay, thank you. Only konti. Okay lang, Pastor. Long time ago, yun na, because pandemic. 팬데믹 때 사실은 못 왔죠. 못 왔는데 어쨌든 그때 못 와서 많이 섭섭하고 넘어와서 지금 행복하고 기쁘다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선교의 장을 넓힌 주일중 선교사.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말씀과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쓰레기 마을에 제1호 공부방 겸 예배 처소인 망고 트리하우스를 건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부방을 만들어서 학용품을 지급하면 저희들 당장 아이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을 하고 좋은 많은 물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방에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뭔가 배우고 뭔가를 자기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단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차근차근 변화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몫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다. 정말 그 말이 저한테는 절실히 와닿았습니다. 주일중 선교사는 한때 대학 강단에 섰던 교육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레기 더미로 부르셨고 4년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건기 때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고 우기 때는 매일 비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다가 비를 맞기도 하고 또 막 천둥 번개도 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만큼은 다들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또 진지함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첫 교인들 굉장히 순수했고 뜨거웠고 또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노력의 결실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비가 새지 않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주일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과 성경학교에서 시작된 예배는 감격스러운 어른 예배로 이어져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든든한 나무로 뿌리내려가고 있습니다. Para maging mabuting Kristiyano at may takot sa Diyos at maging malusog.
저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역할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열매 맺히는 그 과정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그저 감동을 받을 뿐입니다. 몬탈반의 쓰레기 마을과 집단 이주민촌 사람들뿐 아니라 산족마을 사람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선교의 장을 넓혀가는 주일중 선교사. 지금은 부분 포장이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이 도로 전체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전체 이 도로가 진흙벌이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또 이 산속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때로는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산길을 달려 1시간 만에 도착한 산족교회.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산족교회는 수년간 함께 사역해온 로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학교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며 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건축 헌금을 흘려보내서 천막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벽돌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So Reverend Joe called me, Pastor, go to my church and pag-usapan natin yung pagsisimula ng pang-construct ng inyong simbahan. So I'm so happy, I'm so very blessed because yung aking pagdududa napalitan na wala, nabigyan ng kasiyahan. Then I believe that Reverend Joe has 이번에 새로 꾸민 공간을 주일중 선교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 교회 뒤에다가 조금 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목사님 카택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본인이 옆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에 지역 아동들을 위한 조그만하지만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실하고 여기 노래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아이들 공부방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4년 전부터 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현지 목사와 목회자를 돌보는 일도 주일중 선교사의 몫입니다. 지금 이제 건축한 지가 시간이 벌써 10년 이상 되니까 특히 목재 부분에 아나이라고 목재를 깔아먹는 벌레들이 지금 많이 생겨서 목재가 많이 훼손되고 또 부분 또 비도 약간 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직 교회들이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건물이나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곳에 세워진 십자가의 흔적만큼은 영원하기를. Mas naging maayos yung aming service. Hindi yung kung saan-saan na lang umuupo. Kasi mas naging safe sila, then mas naging comfortable yung mga church member, then mas naibibigay nila. 교회를 돌아본 뒤 주일중 선교사와 로델 목사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산속에 흩어져 사는 교인들을 신방하러 가는 길인데요. 산족마을답게 산세가 험해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Hello, kumusta po kayo? 네, hello. How many bata? 말하미? 오케이. 산속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외부와의 단절에 있습니다. 태풍이나 비가 오면 도로가 차단돼 고립되는 건 물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저렇게 컴컴해요. 요 주변에 한 15가정이 흩어져서 살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교인들입니다.
예. 어떻게 해도 믿음이 그래도 다 예. 참으로 아름다운 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아름답고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 가운데서 함께 가까운 이웃을 이루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왔다는 소리에 마을 주민들이 금세 모였습니다. 성도 한 명이 가져온 밧줄, 과연 용도가 뭘까요? 거침없이 나무에 오르는 성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코코넛을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방원 목사에게 직접 딴 코코넛을 대접하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서인지 그 맛이 더 일품입니다. 맛있네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파솔. Cheers. 오케이. 목을 축이고 난 뒤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산길을 걷는 사람들. 무슨 점수예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 지역 이제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힘든 것들이 특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을 때 지역이 고립되니까 굉장히 생존의 위기를 많이 느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의논해 보니까 그 돼지와 염소를 기르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와서 그때 아기 돼지 20마리, 아기 염소 20마리를 분양을 했습니다. 하고 새끼를 놓으면 한 마리는 저한테 주고 또 한 마리는 본인들이 갖고 그걸 계속 이제 분양해서 그 수입원으로 잡고 또 제가 받은 염소는 또 다른 집으로 분양을 해서 지금 계속 이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올 초에 이 지역에 돼지 콜레라가 퍼져서 돼지는 지금 다 죽어버리고 다행히 염소는 지금 이렇게 잘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도 지금 염소를 받고 또 다른 염소들은 지금 이 산속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염소가 많은 보탬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저 염소를 낳아서 새끼를 팔고 아니면은 저걸 갖고 식용으로도 할 수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저걸 시장에 나가서 팔죠. 그러면 어느 정도 목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자립하는데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료가 아닌 풀을 뜯어먹는 염소는 돼지보다 기르기가 수월한데요. 자녀들의 학비가 돼주기도 하고 특히 염소 젖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됩니다. 염소 한 마리로 이미 부자가 된 듯 행복한 사람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그 모습을 보기 위해 험난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올랐던 걸까요? 예,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표정들이 참 밝고 순수하고 마음이 참 맑고 착한 것 같아요, 다들. 그 가운데서 서로 감사하고 또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보기가 좋고 부럽기도 하고, 예, 어쨌든 좋은 이곳에서 신앙의 자녀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이 지역과 필리핀에 믿음의 좋은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몬탈반 마을에 새겨진 작은 걸음이 큰 희망이 되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높은 영광이 오늘도 하늘을 가득 울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Joy today, okay? God bless you. Thank you. 무엇보다도 교회를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Hello, Maureen. She's Mami Pa.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 문화와 또 언어, 음식 모든 것에 지금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접촉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고함치면서 왜 저였냐고 제가 뭘 그렇게 하나 잘못했냐고 깊은 그냥 자기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온전히 그냥 모든 고통은 우리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